안녕하세요. 죽어가는 이야기입니다. 한 이야기가 끝날 때마다 후기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어떤 자료를 참고했는지, 어떤 생각으로 연출했는지 정리할 겸 해서요. 우선 이 주제를 택한 이유부터 말해볼까 합니다. 사회가 병들어가는데 모두가 체감하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출산이라고는 하지만 당장 불편하지는 않으니까요. 오히려 아이는 생산성이 없습니다. 당장 필요로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러한 이유로 2040년이라는 시점을 선택했습니다. 고작 15년 후의 미래이지만 확실한 변화가 보일 예정입니다. 동시에 사회가 뚜렷한 도약을 할 거라고 기대하기엔 다소 촉박한 감이 드니까요. 한국의 출산율이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경우 2040년 출생아는 약 16만 명 수준으로 감소합니다. 이를 개선하려면 혼인과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미래 세대 부담을 생각하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에 반해 노령 인구는 끝없이 늘어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33년경에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을 초과할 예정입니다. 2040년에는 65세 인구는 1,698만 명에 달합니다. 단순 계산으로 출생아 수의 106배 이상입니다. 이제 이러한 상황은 본격적인 문제를 야기합니다. 가장 먼저 생산력에서 진통이 일어납니다. 노동 가능 인구가 감소하는 만큼 일손이 줄어듭니다. 멀지 않은 미래이건만 노동력은 절벽처럼 줄어듭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그만큼 천재도 적게 태어난다는 점입니다. 당연히 모든 분야에서 경쟁력과 혁신이 줄어듭니다.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은 소수의 천재가 이끌어갑니다. 스스로 질문해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기술 개발, 사회 문제 개선, 보안 및 시스템 업데이트를 할 수 있으신지요?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생산력이 없으면 돈도 벌 수 없습니다. 당연히 빈곤 문제가 따라옵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이 짧지는 않지만 마냥 희망찬 변화만을 떠올리기엔 충분치 않습니다. 기술을 개발하고 안전을 검증하고 법이 통과해야 하니까요. 더군다나 그 과정이 순탄할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자동화해서 사람을 먹여 살려야 한다면 자본가는 대부분 무법지대에 기업을 세웁니다. 노인 부양 인력 부족합니다. 옆에서 수발을 드는 것은 물론 먹여 살릴 돈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긴 힘듭니다. 하지만 인구 구조상 그래야만 합니다. 세 사람 중 한 명은 노인, 다른 한 명은 또 다른 사정이 있는 사람일 테니까요. 하지만 역시 그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의료 위기가 옵니다. 치료는 더 많이 필요하지만 의사를 키울 돈과 인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의료비는 더욱 늘어나겠죠. 지금도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압박은 더욱 커질 뿐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헌혈 인구 감소로 혈액이 부족합니다. 나이가 들면 더 많은 수술이 필요하지만 이를 충족하지 못합니다. 이야기 안에서는 의무 헌혈이라는 비극을 말했죠. 하지만 사실 그마저도 꿈같은 소리입니다. 제 경우를 예로 들자면 꾸준히 헌혈하다가 최근 포기했습니다. 혈색소 수치가 떨어져서 빈혈이 심해졌거든요. 부분 헌혈이라는 것도 있지만 이마저도 힘듭니다. 이때 항응고제라는 약물을 쓰는데 몸에 안 맞아서 식은땀이 납니다.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지만 항상 모자라더군요. 혹자는 일본에서 개발한 인공혈액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재료 역시 혈액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인공혈액이라기보다는 폐기할 피를 재활용한다는 개념에 가깝습니다. 보완책일 뿐 확실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치안이 나빠집니다. 경찰은 재물을 창출하지 못하는 인력입니다. 사회가 가난해지면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야기에서는 들깨 문제로 다뤘습니다. 그래서 군인을 동원했다는 말이라도 꺼냈죠. 일종의 편법입니다. 하지만 사람을 가장 상처 입히는 존재란 역시나 사람입니다. 사고와 사건은 더욱 늘어납니다. 이건 군인을 동원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치안이라는 복지를 더 유지할 수 없습니다. 정치적 갈등이 심해집니다. 예를 들어 오른쪽은 왼쪽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또 왼쪽은 오른쪽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과격한 말이지만 나라 팔아먹을 사람들로 보고 있을 겁니다. 각자가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국민 절반이 매국노인 국가에서요. 부족으로 인한 갈등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제 서로 이해하기보다는 미워하는 게 편합니다. 화해는 없고 우리는 변화하지 못합니다. 또한 바꿔나갈 사람도 태어나지 않습니다.
교육이 퇴보합니다. 학생이 줄면 학교가 통폐합해야 합니다. 당연히 여러 혼란이 생기겠죠. 그 모든 부정적 변화를 아동과 청소년이 겪게 됩니다. 이는 곧 불안과 고통으로 발전합니다. 그건 미래에 또 다른 악영향을 끼치겠죠. 다만 우리는 이를 슬퍼하지 않습니다. 어른은 더는 아이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시가 비어가며 사회적 고립이 증가합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납니다. 이미 수도권 가정 절반은 혼자 살고 있습니다. 고독은 독이 되고 서로에게 향합니다. 그게 지금의 혐오입니다. 우리는 인간이 골마가는 현장을 겪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감을 잃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대화와 대책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어른스러움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덧붙일 말은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잘못이기에 잘못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탓할 사람만 찾을 뿐입니다. 여기까지는 이야기 내의 서술한 부분입니다. 적지 못한 환부가 더 있습니다. 문화 소멸입니다. 풍습이란 사람과 장소에 깃듭니다. 시골과 함께 사라지고 대화와 함께 단절되겠죠. 군대 인력 감소합니다. 육군 40만 명을 유지해야 한다는 게 통일할 때를 대비해서지요. 하지만 이미 그 수를 만족하지 못합니다. 환경 문제가 생겨납니다. 인간의 공간은 콘크리트와 철근, 기름, 썩지 않은 다양한 것으로 구성됩니다. 여기서 사람이 떠난다면 자연은 이를 그대로 삼켜야만 합니다. 당연히 탈이 나겠죠. 이 부분들을 다루지 않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무난히 안 보니 환경이니 우리 사회는 그걸 걱정할 여력조차 없기에 제외했습니다. 너무 큰 문제이기에 오히려 체감은 힘드니까요. 또 이민 인구가 일으킬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이야기를 맺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제외했습니다. 이민을 막았다고 적고 조용히 끝냈습니다. 잠잠한 마무리를 원했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다른 유럽과 미국의 근대 역사는 식민지와 맞닿아 있습니다. 타국을 착취해서 부유한 상태였죠. 이게 첫 번째 반칙입니다. 여기에 유럽은 국방을 미국에 맡기다시피 했습니다. 미국은 달러 패권을 이용해서 그저 돈을 복사했습니다. 그걸로 물건을 수입하고 국가를 운용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반칙입니다. 또한 이 선진국들은 브랜드라는 허영심을 수출해왔습니다. 그저 로고만 그리면 수백만 원씩 생겨납니다. 이것이 세 번째 반칙입니다. 그러고도 모자라서 불법 이민자를 헐값으로 고용합니다. 각 국가는 그렇게 물가를 낮췄습니다. 이것이 네 번째 반칙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국가들 즉 선진국과 경쟁합니다. 식량 안보, 국방 안보를 직접 지키며 기술 패권마저 앞서겠다고 외쳤습니다. 당연히 그런 것이 가능할 리 없습니다. 사실 이만큼 이룩한 것도 기이한 일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고 현실을 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 무언가를 선택해야겠죠. 그건 동시에 무언가를 포기해야 한다는 뜻일 테고요. 하지만 우리가 내려둠을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한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다들 좋은 정책인가 나쁜 정책인가 정도만 말할 뿐입니다. 단순히 좋고 나쁨이란 무언가의 장점과 단점이 있다를 이해하지 못할 때 나오는 분별이니까요. 후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2주 정도가 지나면 나올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